민심이 곧 민주주의? 그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거리 시위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형태의 민주주의에 강력하게 맞설 만한 위치에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민 정서에 힘입어 일거의 청와대의 주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독재에 저항하면서 최루가스 속에서 성장한 세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마이클 브린 전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최근 출간한 책 한국인의 한 구절이다. 영국 출신인 브린은 1982년 처음 한국에 와 서울에서 37년간 살고 있는 한국통이다. 가디언, 더 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등에서 한국과 북한 담당 기자로 활약했다. 현재는 글로벌 홍보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다. 한국에 대한 책은 1999년 낸 한국인을 말한다에 이어 두 번째.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브린은 20년 전 책을 낼 땐 속편은 통일된 한국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다며 웃었다. 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브린은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민심에 기반한다는 아주 강한 믿음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됐지만 브린은 민심이라는 단어만큼은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특정한 인기 질량에 이르면 앞으로 뛰쳐나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수로 변모한다. 한국인들은 이 야수를 민심이라고 부른다고 썼다. 브린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다. 수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했고 시스템은 그에 응답했다. 공화국이란 제도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데 한국식 사고에서는 민중이 통치자다. 그건 혼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민심에 의해 살해당했다. 민심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언급하면서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달러가 있거나 청와대의 시체가 숨겨져 있다면 30년 넘게 감옥에 가는 게 가능하겠지만 나는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뿐 아니라 외교관 등 수많은 한국 거주 외국인이 아리송해했다. 내가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나더러 박근혜 지지자라고 하는데 나는 정의 지지자일 뿐이다. 내가 만일 판사라면 거리에 수백만 명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하겠다. 현 대통령 또한 어떤 시점에 민심이 발현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브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했다. 책의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다. 브린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천박할 정도로 신체적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토론할 줄을 모른다. 브린은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쓰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 비판은 사실 내부자로서의 비판이다. 애정이 바탕이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인이야말로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다. 내가 한국에서 산 이래 사람들은 항상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조차 그랬다. 한국인은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존경받을 만한 중앙 리더십이 없어서인 것 같다. 아직 많이 젊은 나라라 그렇겠지? 의병생각입니다. 마이클 브린의 글을 보면서 충격이 아닙니다. 참 무더위에 내려 쏟아져주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이 글은 소위 한국의 지식인, 언론인, 공직자들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모두가 읽고 반성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는 우리의 자화상, 민심이라는 야수의 겁을 내는 비겁함, 헌법재판소의 8대0 판결난 재판관, 또한 지금 김명수 등 정치법조계 판세들에게 이 글을 던집니다. 던져도 읽지도 않을 것이나 또한 읽어도 느끼지 못할 것들이라서 그저 우리 애국 의병들 필독하시고 저도 포함 우리 모두 반성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국민들에게 전달하십시다. 유튜브 의병올림